오늘 저는 대형 제약회사들이 절대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진실을 밝혀드리려 합니다. 매일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종합 비타민을 구입하며 수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상상도 못할 물질을 몸속에 넣고 있습니다. Dr. Dylan의 건강 비결, Healthcare. 안녕하세요. 저는 Dr. Dylan입니다. 오늘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약회사들과 맞서 싸우더라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요. 왜냐하면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 즉 한국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짓된 광고를 믿고 돈을 낭비하며 건강을 잃어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수천억 원 규모의 비타민 산업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폭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당신의 비타민병 첫 번째 성분이 시멘트용 석회암인지, 왜 당신이 믿고 먹는 비타민C가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하수관 세척용 황산에서 만들어지는지, 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들이 의료 사기로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낸 제약회사 소유인지 말입니다. 저는 업계 내부자만이 알고 있는 어두운 비밀을 공개할 것입니다. 노인용 비타민이 일반 비타민보다 3배나 비싼 이유가 실제로는 성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과학 연구를 조작해 가짜 임상 근거를 만들어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사들조차 이 거대한 사기 산업의 마케팅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속았다는 분노를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세계 유수 대학과 독립연구기관의 과학적 증거, 그리고 업계 내부자들의 실제 증언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제가 매주 공유할 과학적이고 자연적인 영양 비법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에 진실이라고 남겨주세요. 이제 유해의 성분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도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있을지도 모르는 유명 비타민 브랜드들의 실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믿을 만한 이름들 뒤에 누가 숨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써온 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진실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센트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비타민 브랜드 중 하나로 수많은 노년층이 매일 믿고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트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파이저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 사기로 23억 달러의 벌금을 물었던 제약 대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허위 광고 의사 뇌물 약 부작용 은폐로 처벌받았습니다. 원어데이, 많은 한국 가정이 사용하는 하루 한 알 비타민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의 주인은 바이어 제초제, 라운드업으로 유명한 독일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독성 제초제를 만드는 그 회사가 당신이 매일 먹는 비타민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8년 바이어는 라운드업 사용으로 암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100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백만 명에게 비타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이처 메이드, 푸른 잎사귀와 자연 이미지를 내세운 브랜드로 많은 한국인들이 자연 유래 제품이라 믿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네이처 메이드는 일본 제약회사 오츠카 파마스티컬의 소유입니다. 진정제 에비리파이로 유명한 회사이죠. 2023년 한국국립의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진정제와 자연 비타민은 동일한 중국 화학 공장에서 원료를 공급받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국제기업 감시기구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비타민 기업은 단 14개의 대형 그룹이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파이저, 바이어, GSK 같은 제약회사, 네슬레, 유니레버 같은 식품 대기업, BASF, DSM 같은 화학기업, 그리고 블랙스톤, KKR 같은 거대 사모펀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간의 소유 구조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른 브랜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두 같은 주인 밑에 있습니다. 마치 슈퍼마켓에 가면 20가지 요거트 브랜드가 보이지만 사실 전부 같은 공장에서 포장만 다르게 만든 것과 같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양한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부유층을 위한 고급 브랜드, 대중을 위한 보급형, 유기농을 강조한 프리미엄형, 과학적 근거를 내세운 의학형 브랜드까지. 하지만 내부 내용물은 어떨까요? 모두 같은 저가 원료, 같은 공장, 같은 산업 공정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종합 비타민의 진짜 실체를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기적의 건강 제품이 아니라 인간의 건강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거대한 산업의 산물일 뿐입니다. 이제 누가 당신의 비타민을 만드는지 아셨으니 그 안에 들어있는 독성 성분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비타민 병을 다시는 예전처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62세 박지혜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매일 종합 비타민을 복용해 왔습니다. 뼈와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관 속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고 반대로 뼈 속 칼슘은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그녀가 매일 믿고 먹던 비타민 병 안에 있습니다. 명동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수백 가지의 종합 비타민이 화려한 포장과 광고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병을 한번 뒤집어서 성분표를 자세히 본 적이 있나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사실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 첫 번째 성분은 바로 칼슘 카보네이트, 즉 탄산칼슘입니다. 과학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사실 이건 석회암, 즉 시멘트를 만드는 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돌을 삼키고 계신 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성분이 전체 알약 무게 67%를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병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영양소가 많아서가 아니라 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칼슘은 체내 흡수율이 고작 3.5%에 불과하며 몸이 이를 흡수하기 위해 12단계의 복잡한 대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연식품의 칼슘, 예를 들어 김치, 두부, 멸치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칼슘은 석회암 칼슘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 칼슘은 다른 미네랄과 비타민이 함께 존재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러나 석회암에서 온 칼슘은 흡수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혈관에 쌓여 동맥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에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심장학회는 경고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칼슘을 보충할 경우 50세 이상 여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31%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제가 석회암 칼슘의 진실을 밝힌 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 비타민 병 안의 다른 성분들은 어떤가요? 제 대답은 아마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퇴직 임원 최상우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불면증과 신경 피로를 개선하기 위해 매달 50만 원 가까이 되는 고급 종합 비타민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심한 소화불량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그는 자신이 먹고 있던 고가의 비타민에 가장 저급한 성분이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고드리고 싶은 두 번째 성분은 산화 마그네슘, magnesium oxide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값싼 형태의 마그네슘으로 대부분의 비타민 제조 회사들이 사용합니다. 마그네슘은 50세 이상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로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숙면을 돕고 뼈와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마그네슘이 동일하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2022년에 발표된 임상의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산화 마그네슘의 체내 흡수율은 고작 3-4%에 불과합니다. 즉 400mg의 산화 마그네슘을 섭취하더라도 실제로 체내에 흡수되는 양은 12.6 정도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요, 대부분 소화기관을 거쳐 배출되거나 장에 남아 불편을 일으킵니다. 반면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magnesium glycinate이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magnesium citrate 같은 고급 형태는 흡수율이 89%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격이 5원 6배 더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은 소비자의 건강보다 이익을 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흡수가 안 되면 더 많이 먹으면 되겠네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을 과다 섭취하면 장 속으로 수분이 몰려와 심한 설사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많은 변비약이 이 성분을 주원료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비타민을 먹을 때마다 화장실로 달려가고 싶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가짜 칼슘과 가짜 마그네슘이 이미 충분히 나쁘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기다리십시오. 지금 말씀드릴 비타민C 이야기는 이 산업이 만들어낸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제품 라벨에는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빅 애시드이라는 이름과 신선한 오렌지 레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타민 산업이 만든 정교한 기만입니다. 여러분이 비타민병에서 보는 아스코르브산은
오렌지나 과일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90% 이상의 아스코르브산은 중국산 유전자 변형 옥수수 GMO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GMO 옥수수에서 전분을 추출하고 여기에 황산술프릭, 아칫 같은 산업용 화학물질을 이용한 복잡한 화학 반응을 거칩니다. 황산은 산업 현장에서 금속 세척, 콘크리트 청소, 하수관 세정에 사용되는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입니다. 한국식품화학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쳐도 최종 제품에서 여전히 산업 화학물질의 미량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얻어지는 것은 분자 구조만 비슷한 흰색 가루로 이것을 캡슐에 담고 포장해 오렌지 그림을 인쇄해 고가로 판매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비자를 속이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결코 밝히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자연 비타민 C는 단순한 아스코르브산이 아닙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2023년 식품영양연구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렌지 한 개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 C는 200가지 이상의 생리활성 화합물들이 조화롭게 작용하는 하모니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는 흡수를 돕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 혈관을 보호하는 루틴, 염증을 억제하는 헤스페리딘 등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자연 비타민 C는 마치 여러 재료가 어우러진 비빔밥과 같습니다. 채소, 고기, 계란, 간장이 어우러져 완벽한 영양과 맛을 만들어내지요. 반면 합성 아스코르브산은 단지 하얀 쌀밥 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영양의 핵심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300명의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제주 감귤, 딸기, 피망 등 천연식품으로부터 비타민C를 섭취한 그룹은 합성 아스코르브산을 복용한 그룹보다 면역력이 43% 높고 철분 흡수율이 67% 향상되었습니다. 섭취량은 동일했지만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저는 합성 아스코르브산이 완전히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은 자연의 비타민이 아니라 화학, 공장에서 만들어진 산업 제품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화학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중요한 물질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왜 옛날 사람들은 종합 비타민을 먹지 않아도 건강했는데 지금 우리는 온갖 비타민을 먹고도 끊임없이 아플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리활성 보조물질의 부자에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이미영 씨는 3년 동안 고용량 비타민 D를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사에서 골밀도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탈모와 피부 칙칙함, 만성 피로까지 나타났습니다. 왜 비타민을 이렇게 열심히 먹었는데도 상태가 나빠질까요? 그녀의 질문에 대한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어떤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작용하며 이를 공영양소 코팩터 혹은 생리활성 보조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국을 끓일 때 물과 소금만으로는 안 되고 채소, 고기, 양념이 조화를 이루어야 맛있는 국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2023년에 영양과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보조물질들은 신체의 모든 생화학 반응을 시동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은 아무리 비싸도 열쇠 없는 자동차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거대한 공장과 같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머리카락, 피부, 혈액을 만들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외부 세균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도구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도구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조물질이라는 윤활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국립의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하나만 해도 체내에서 2,000개 이상의 유전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15종의 보조물질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중의 종합 비타민 병 속에는 오직 비타민 D 하나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명 씨는 비타민 D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조물질이 없는 비타민 D는 오히려 체내 균형을 깨뜨립니다. 마치 잘못된 열쇠를 억지로 꽂아 자물쇠를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스탠퍼드 의대의 2022년 연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장기간 고용량 비타민을 복용하면 몸은 부족한 보조물질을 보충하기 위해 내부 저장분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피로감, 탈모에서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반면 자연식품에는 비타민과 보조물질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 과일, 해산물 속에
비타민은 늘 이런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한 토막에는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오메가3 단백질, 셀레늄, 수많은 보조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비타민을 따로 먹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타민 단독으로 생물학적 가공이 없는 상태라면 이미 충분히 문제지만 대형 제약회사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위험한 충전재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들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복용하고 있지만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몸속에 흡수하고 있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만약 제가 비타민제를 한 알 먹을 때마다 흰 설탕보다도 더 강력하게 혈당을 올리는 물질을 함께 들여 마시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세계 유수 연구소들이 확인한 진실입니다. 지금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61세 은퇴교사 박동현 씨는 제 진료실에 극도의 혼란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식단을 아주 엄격히 관리해왔고 단 음식을 피하고 백미도 거의 먹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당뇨 식단은 모두 지켰는데 왜 제 혈당은 떨어지지 않나요? 제가 일상생활 습관을 자세히 묻자 문제의 실마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종합 비타민 5종을 복용하고 있었고 그중 모두가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말토덱스트린은 비타민 산업이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가장 어두운 비밀 중 하나입니다. 이 물질은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부터 제조된 산업용 전분 중 하나입니다. 이 옥수수는 인간 식용이 아니라 사료나 공업용으로 쓰이는 산업용 옥수수로 불리는 저렴한 작물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산업용 옥수수 톤당 가격이 미화 $200 미만 약 26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런 저가 원료로 제약사들은 수백만 정의 비타민제를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말토덱스트린은 전 세계 비타민 산업에서 가장 흔한 충전제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토덱스트린은 단순히 보조적인 충전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강력한 혈당 상승 물질입니다. 미국 웹MD에 따르면 이 물질의 혈당 지수 GI가 설탕보다 높아 당뇨병 혹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빠른 혈당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 건강 규제 측면의 리뷰에서는 말토덱스트린을 일반 전분과 바꾸는 것이 식후 혈당 부하 포스트밀 글라이케미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위험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바로 MTHFR, 유전자가 변이된 상태에서 복용하는 저품질 비타민 B2의 함정입니다. 한국인 40% 이상이 이 유전자를 여러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비타민 B 촌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는 저렴한 형태의 비타민, 비친후에 사이아노코발라민, 차노초바라민가 사용됩니다. 이 형태에는 소량의 청산염 시안화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체내 활성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MTHFR 변이가 있는 경우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런 비타민을 복용할 경우 뇌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고호모시스테인 혈증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비타민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는 충전재와 저품질 성분이 실제로는 혈당을 폭등시키거나 체내 대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원하시면 이 주제에 대한 한글 영문 논문 요약과 함께 어떤 비타민 성분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이 모든 저품질 성분들, 즉 석회암 칼슘, 가짜 마그네슘, 합성 비타민 C, 말토덱스트린, 합성 비타민 빌리,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답을 알면 종합 비타민의 품질이 왜 그렇게 형편없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장에서, 마트에서 보는 유명 비타민 브랜드들의 원료는 모두 단 3, 4개의 초대형 화학회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이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타민, 산업이 지난 50년 넘게 숨겨온 진실입니다. 대전에서 35년간 약사로 일하다 은퇴한 한 여성은 영양 세미나에서 저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 선생님, 저는 유명 비타민 브랜드들을 늘 신뢰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중국의 한 생산 공장을 직접 방문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다르다고 생각했던 브랜드들이 전부 같은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단지 포장만 달랐을 뿐이죠. 이 국제의학산업 감시기구 RITE IPSO가 2023년에 발표한 독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00억 달러 규모의 종합 비타민 산업은 실제로 단 3만 4개의 거대 화학 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이나 영양 전문 회사가 아닙니다. 농약, 공업용 세제, 플라스틱, 페인트를 만드는 화학 산업의 거인들입니다. 네덜란드의 DSM, 독일의 BASF, 중국의 세지양 메디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합성 비타민 원료의 85%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2022년 산업화학저널 발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화학물질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동일한 공정, 동일한 설비, 동일한 생산 라인으로 비타민을 만듭니다. 단지 공식만 다를 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이처메이드, 센트룸 GNC 같은 브랜드 있죠? 포장은 푸른 자연, 신선한 과일, 웅장한 산맥의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비타민 원료는 전부 중국 저장성애 같은 화학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단지 포장과 라벨이 다르고 판매 가격만 다릅니다. 같은 제품이 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KFDA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비타민 제품의 94%가 단 4곳의 공급업체 원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이 5만 원짜리 비타민을 사든 50만 원짜리를 사든 내부 성분은 거의 동일하고 포장과 마케팅만 다른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2022년 예방의학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15개국 50개 비타민 브랜드를 분석한 결과 89%가 거의 동일한 화학 성분 조합을 가지고 있었으며 차이는 충전재 양과 캡슐 색깔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제품에서 미량의 유기용제, 중금속 등의 산업 화학물질 흔적이 검출되었으며 장기간 섭취 시 체내에 축적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과 아름다운 자연 이미지를 내세운 비타민들이 사실은 초대형 화학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은 매달 구입하는 비타민으로 누가 돈을 버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유기농 농부도 헌신적인 영양학자도 아닙니다. 바로 수차례 사기, 은폐, 조작으로 처벌받은 제약 대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마시고 있는 비타민 하나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은퇴 변호사 윤태준 씨는 평생 동안 유명 비타민 브랜드를 신뢰했습니다. 큰 기업은 신뢰할 수 있고 품질이 좋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값비싼 비타민을 먹어도 건강이 전혀 개선되지 않자 그는 회사의 소유 구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자신이 믿었던 모든 비타민 브랜드가 과거 의료사기 소송에서 자신이 상대했던 바로 그 제약회사들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의학저널 BMJ이 2023년에 발표한 폭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비타민 브랜드의 98% 이상이 독립중소기업이 아니라 거대 제약회사, 식품산업기업, 화학기업, 사모펀드 소유입니다. 센트룸은 세계 최대 제약회사 파이저 소유, 네이처메이드는 일본 오츠카 제약 소유, 원에데이는 암을 유발하는 제초제, 라운드업을 만든 바이어 소유입니다. 한국보건정책연구원이 2023년 3월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세계 100대 비타민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는 단 14개 대기업 그룹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건강 전문 기업이 아니라 제약, 가공식품, 화학산업의 거인들로 수십 개, 심지어 수백 개의 비타민, 브랜드를 소유해 시장 경쟁이 있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기업의 범죄 이력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가 2022년 의학윤리저널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블랙리스트를 제시했습니다. 파이저, 해오의 광고와 의사, 뇌물로 23억 달러 벌금,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위험한 약물, 데이터를 은폐해 30억 달러 벌금, 존슨앤존슨, 바람 제품과 오피오이드 위기로 수십억 달러 벌금, 바이어, 제거제 라운드업으로 인한 암 피해자의 100억 달러 배상. 부산의 탐사기자 오정화 씨 55세는 비타민 산업을 3년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기업들은 소비자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윤만이 목표입니다. 제가 이 회사들의 전직 임원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들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법적 기준만 간신히 맞추는 것이 유일한 경영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2023년 의료경제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종합 비타민 한 병의 실제 생산비는 판매가의 단 3~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광고와 마케팅의 40%, 이윤 25%, 유통과 판매의 20%, 그리고 포장비로 쓰였습니다. 즉 여러분이 10만 원짜리 비타민을 살 때 실제 비타민의 가치는 고작 3,000~8,000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성분과 소유 구조의 모든 속임수를 폭로한 후 이제 여러분께 경고드릴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합 비타민에 완전히 빠져있는 우리 몸이 매일 갈망하는 귀중한 식물성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을 열심히 챙겨 먹고도 여전히 병약하고 피로한 이유입니다. 울산에 사는 64세 은퇴 교사 송미라 씨는 매달 80만 원 가까운 돈을 고급 수입 비타민에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이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의 만성 관절염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피부는 칙칙해지고 피로는 가시질 않았으며 겨울 내내 감기를 달고 살 정도로 면역력은 약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타민을 챙겨 먹는데도 몸이 여전히 부족한 걸까요? 그녀의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는 결코 들어있지 않은 한 가지, 바로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2023년 임상영양저널에 발표한 혁신적 연구에 따르면 자연식품에는 2만 5천 종 이상의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병과 노화를 막는 보이지 않는 전사들입니다. 식물은 해충, 세균, 자외선, 환경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런 식물을 먹을 때 그 보호막이 우리 몸에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는 이 식물성 물질들이 합성 비타민 C보다 15, 50배 강한 항염 효과를 가지며 합성 비타민 E보다 훨씬 뛰어난 항산화, 보호력을 보이고 어떤 종합 비타민보다도 면역 강화 효능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비타민 병 속에는 이런 귀중한 물질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비활성화된 인공 형태에 불과합니다.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이를 음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채로운 채소가 들어간 비빔밥,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 김과 채소가 어우러진 김밥, 이 모든 음식에는 수천 가지의 천연 식물성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종합 비타민 없이도 건강했던 이유는 이미 다양한 식품에서 이 모든 영양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한국인이 눈치채지 못한 또 하나의 정교한 사기를 폭로하겠습니다. 바로 표준화라는 말장난입니다. 인삼이나 한약 추출물 제품의 라벨에 진세노사이드 10% 표준화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인삼의 순수한 유효 성분이 10%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2022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 사기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제품에 홍삼 추출물 백미가롱 진세노사이드 10% 표준화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백미국어의 홍삼 중 신미국어의 진세노사이드가 들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신미국어의 진세노사이드에 90mg의 부형제, 즉 실리카 분말, 말토덱스트린, 기타 화학 물질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진짜 홍삼 성분은 5%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주의 한 한약방을 40년째 운영하는 기대중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수한 한국산 인삼만 취급합니다. 손님들이 외국산 표준화 추출물 제품을 가져와 물어보면 저는 그냥 고개를 젓습니다. 영양 가치로 따지면 5만원짜리 국내산 생인삼, 100기 20만원짜리 표준화 제품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 있나요? 왜 실버, 50 플러스, 골드, 시니어용이라는 단어가 붙은 비타민은 일반 비타민보다 2, 3배 비쌀까요? 정말로 노년층의 몸에 맞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국인의 가장 깊은 두려움, 노화에 대한 공포를 이용한 제약회사의 정교한 상술일까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지불해온 돈을 돌아보게 만들 것입니다. 성남에 사는 67세 은퇴교사 장수경 씨는 매달 120만 원, 즉 연금의 3분의 1을 시니어 전용 비타민 구입에 썼습니다. 그녀는 이 제품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뼈와 관절을 지켜주며 노화를 늦춰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의 약장에는 실버 50 플러스 종합 비타민, 골드 칼슘, 플래티넘 두뇌 비타민, 프리미엄 오메가3가 빼곡했습니다. 모두 고급스러운 포장과 시니어를 위한 최첨단 포뮬러라는 광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건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밀도는 8% 낮아지고 기억력은 더 나빠지고 관절 통증은 심해졌으며 만성 피로는 여전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비타민을 다 먹었는데 왜 몸이 나아지지 않죠? 그녀는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복용 중인 비타민 병을 모두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 안의 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국립보건정책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시니어 비타민 시장은 지난 10년간 340% 성장해 연간 2조 8천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제약산업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부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시장의 규모가 아니라 제약회사들이 노화 공포심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가입니다. 광고들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낙상, 자녀에게 짐이 되는 모습, 독립을 잃는 두려움, 한국의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50세 이상을 위한 맞춤 연구, 노화된 몸에 최적화된 포뮬러라는 문구가 등장하죠. 화면 속에는 활기찬 노인들이 손주와 놀고 등산하고 여행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이상적인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제약회사가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서울의대가 2023년 아시아 임상 영양학 저널에 발표한 독립 비교 연구에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인기 시니어 비타민 45종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중 89%가 일반 종합 비타민과 성분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단지 비오츠, 디슴, 칼슘 등 몇몇 비타민의 함량을 15% 정도 늘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설명했듯 이런 합성 저급 비타민의 양을 늘린다고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수경 씨가 복용한 실버, OC 플루비타민 한 병 60정 18만 원, 포장에는 황금기 건강을 위한 혁신 포뮬러 30가지 필수, 영양소, 기억력 관절 기능 강화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분표를 보면 탄산칼슘 석회암, 500g은 산화마그네슘 흡수율 낮음, 200mg은 합성 아스코르브산 비타민C 백미 시아노코바라민 형태의 비타민 B1, 2, 50mg, 나머지 80%는 말토덱스트린과 충전제였습니다. 같은 회사의 일반 종합 비타민 60정 6만원과 비교하니 BLT는 15mg 더 많고 TC는 200IU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즉 여러분은 흡수도 안 되는 성분 약간 더 넣은 제품에 3배의 돈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22년에 60번 75세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룹 1은 고가 시니어 비타민, 그룹 D는 일반 비타민, 그룹 3은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룹 1과 그룹 2의 건강지표는 거의 동일했고 오히려 두 그룹 모두 염증 수치가 비복용 그룹보다 높았습니다. 이제 특별 항산화 성분 강화라는 또 다른 속임수를 살펴봅시다. 많은 시니어 비타민 제품에는 레스베라트롤, 코엔자임 Q10, 알파리포산, 루테인 등의 이름이 화려하게 적혀 있습니다. 마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기적의 성분처럼 들리지요. 하지만 미국 국립의학연구원이 2023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한 분석 결과 이러한 합성 항산화 물질 67건의 임상 연구 중 대부분이 의미 있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연 속 항산화제는 수백 가지 다른 성분과 함께 작용해야 하지만 합성 정제 형태로 분리되면 기능을 잃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니어 비타민에 들어있는 이 특별 성분의 양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마케팅을 위해 이름만 넣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코엔자임 Q댐의 실제 효능 용량은 하루 100mg이지만 제품에는 고작 10기 들어있습니다. 즉 필요한 양의 5도 10%밖에 되지 않는데도 3배의 값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수경 씨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설명하자 그녀는 비싼 종합 비타민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전통 한국식 식단으로 영양을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의 비타민 K2와 유산균, 미역의 요오드와 미네랄, 두부에 흡수 잘 되는 칼슘, 생선의 천연 오메가3와 비타민 D, 다양한 녹색 채소의 천연 항산화 성분, 단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에너지가 눈에 띄게 늘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관절 통증이 줄었습니다. 기억력도 향상되었고 염증 수치와 간 기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매달 120만 원을 절약해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사 먹고 손주들과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비타민 광고에 임상시험으로 입증됨, 과학적 연구로 확인됨, 의사가 권장함 같은 문구가 꼭 들어있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이런 문구는 굉장히 신뢰감 있고 과학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제가 이런 과학적 근거의 90%가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다 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대형 제약회사들이 과학을 마케팅 도구로 조작해 수백만 명의 한국인에게 쓸모없는 제품을 사게 만든 방법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64세 은퇴 화학공학자 김태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과학적 사고에 자신이 있었고 정보 분석 능력에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고를 때에도 광고와 과학적 근거를 꼼꼼히 읽고 수시간을 투자해 비교했습니다. 결국 그는 세계적 의과대학 연구, 심혈관 질환 위험 45% 감소, 임상 입증이라는 문구가 붙은 고급 비타민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광고에는 그래프 통계 실험실에 있는 과학자들의 이미지까지 등장했죠. 하지만 2년간 꾸준히 복용한 뒤 그는 경미한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응급치료로 회복했지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학적 연구가 심장병 위험을 줄인다고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거죠? 그가 직접 조사한 결과 평생 과학자로 일해온 그조차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 란셋에 게재된 국제의학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제약회사를 위한 맞춤형 과학 연구를 만들어주는 거대한 지하산업이 존재합니다. 이는 진실을 찾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내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연구입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한국 내 비타민 광고에 인용된 임상 연구의 약 65%가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과학을 조작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체리 피킹, 즉 익은 체리만 고른다는 방식입니다. 제약회사는 동일한 제품으로 20, 30개의 연구를 후원합니다. 그중 25개가 부정적이거나 무효 결과를 내도 통계적으로 우연히 긍정적 결과가 나온 5개만 골라 발표하고 나머지는 묻어버립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2022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NEJM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제약회사 후원을 받은 비타민 연구 347건 중 82%가 긍정적 결과를 보고한 반면 독립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단 11%만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조작의 증거입니다. 한국 TV에서 자주 나오는 한 비타민 광고를 보겠습니다. 유명 여배우 55세가 등장해 매끈한 피부와 윤이 나는 머리카락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10년째 비타민 X를 믿고 먹고 있어요. 이게 젊음과 건강의 비결이에요. 화면 한쪽에는 500명 임상시험, 12주 사용 후 건강지표 78% 개선이라는 문구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설득력 있어 보이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 여배우는 실제로 이 제품을 먹지 않았으며 연간 5억 원의 광고료만 받았습니다. 2023년 한국소비자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비타민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 중 73%가 자신이 광고한 제품을 실제로 복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임상시험 역시 조작이었습니다. 김 씨가 회사에 연구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여러 차례 거절당한 끝에 받은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는 이름 없는 개인 의원에서 진행되었고 전액 제약사 후원이었습니다. 500명 참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87명만 끝까지 참여했고 건강지표 78% 개선은 과학적 수치가 아니라 참가자의 주관적 설문 결과였습니다. 한국국립의학연구원은 2023년 발표에서 제약사 후원 연구와 독립 연구 156상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후원 연구는 제품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8.3배 높았으며 후원 연구의 89%가 효과 있음이라 결론 내린 반면 독립 연구는 단 12%만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광고 속 의사 권장 문구를 봅시다. 한 광고에는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든 남성이 등장해 말합니다. 20년 경력의 의사로서 저는 환자들에게 비타민 Y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의사가 아닙니다. 2023년 한국광고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비타민 광고에 등장한 의사의 68%는 배우였으며 일부는 면허가 정지된 의사였습니다. 법적으로 배우가 연기한 의사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비활동 의사나 면허만 남은 인물을 고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합니다. 2022년 서울의대 연구에 따르면 실제 개원의 234명을 조사한 결과 67%의 의사는 명확한 의학적 필요가 없는 한 종합 비타민을 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89%는 비타민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에는 의사가 권장함이라는 문구가 넘쳐납니다. 이것이 과학적 현실과 마케팅 사이의 괴리입니다. 더 교묘한 방법도 있습니다. 광고 하단에 작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 경험이며 의학적 주장 아님이라는 문구가 2, 3초 동안 흐릅니다. 색상은 회사의 글씨는 매우 작아 시청자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법적 의무만 충족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것이 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종합 비타민의 실체를 밝혔는데 왜
여전히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비타민을 처방할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20년째 다니는 주치의도 매일 종합 비타민을 권합니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듣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양심적인 의사들이 직접 고백한 진실입니다. 이상민이라는 내과 의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실명은 바꿨습니다. 그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28년간 근무한 뒤 개인 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2023년 의료윤리 세미나에서 그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에게 종합 비타민을 처방했습니다. 저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믿었고 제약회사가 제공한 연구 결과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저는 거대한 마케팅 산업의 도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발언은 대한의사협회의 대규모 조사를 촉발했습니다. 2013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근무 중인 의사 1247명을 익명으로 조사한 결과 78%가 지난 1년간 제약회사로부터 선물, 리베이트, 경제적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43%는 그것이 처방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제의약품감시위원회의 2022년 보고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선진국 한국 포함 의사 1인당 연간 약 4만 달러 약 5천만 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돈은 무료 점심, 의료기기 지원, 제주나 발리, 싱가포르 리조트에서 열리는 의학 세미나 참가비, 지원 혹은 처방당 리베이트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부스네 가정의학과 의사 박지연 이씨사보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졸업 후 처음엔 제약회사 자료를 전적으로 믿었어요. 매주 영업사원이 와서 멋진 연구 자료를 보여주고 제주 세미나에 초대했죠. 사실 세미나는 2시간뿐이고 나머지는 관광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잘못된 길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의사들의 영양학 교육 부족입니다. 2023년 서울의대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6년제 의과대학 과정에서 영양학 교육은 평균 812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올 1000시간이 넘는 전체 수업 중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영양과 건강의 관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약회사의 정보를 그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국립의학연구원이 850명의 일반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단 23%만이 비타민 K2의 천연 공급원은 무엇인가,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와 마그네슘 옥사이드의 차이는 무엇인가, 무기준의 키워드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비타민제도 음식만큼 좋다고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의 요구도 큰 압박입니다. 52세의 내과의사 최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와서 직접 비타민 처방을 요구합니다. 이웃이 먹고 좋아졌다고 하죠. 제가 거절하고 음식으로 섭취하라 설명하면 불만을 가지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개인 의료 환경에서 환자를 잃는 건 큰 부담입니다.